타로의 신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희망 메신저 타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늘이 내린 천운.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운. 그러나 사람의 태도로는 맞이할 수 있는 운입니다. 동양에서는 말합니다. 하늘의 때가 오면 땅의 자리가 열리고 사람은 그 사이에 서게 된다고. 천운은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균형이 맞아떨어지는 결과입니다. 오행이 제자리를 찾을 때 운은 소리 없이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하늘의 흐름을 조용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4장의 카드 중 2장을 선택해서 모두 들어보시고 더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본인의 운으로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 을 선택하신 현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타신입니다. 타신이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일단 급한 대로 이 책상에 두고 쓰고 있는데 이게 제가 테이블을 툭툭 치거나 카드를 섞다 보면 좀 퉁퉁거림이 들릴 수가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앞에 오늘 좀 특별히 주역계를 가지고 선택지를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아직 확인은 안 했는데 이 주역계가 의미하는 건 우리 현무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특성, 성격 이런 것에 있어서 앞으로 주어지는 한 달은 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가를 좀 보는 그런 궤가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32궤 레풍항이 나왔습니다. 우리 현무 여러분들께는 레풍항 궤가 나왔다. 자, 이 성격이라는 게 원래 좀 쉽게 안 바뀝니다. 그쵸? 그래서 아마 우리 현무 여러분들도 한번 정한 건 굉장히 오래 가져가는 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버리기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거를 끝까지 밀고 가는 타입이실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래서 아마 스스로는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많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놓여져 있는 앞으로의 한 달도 좀 비슷해요. 하루가 크게 다르진 않고 생활 패턴도 사람도 눈에 띄게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멈춰 있는 흐름은 아닌 것 같고 이건 레풍항의 흐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괴가 말하는 게 천둥이 쳐도 바람이 불어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운을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괴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한 달은요, 무언가를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고 지금 해오던 방식,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지금 쌓아온 습관 그대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다. 특히 우리 현무분들은 조급해질수록 판단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이 평소 하던 대로 했을 때 운이 가장 안정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내가 버텨온 방식이 곧 나의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오늘 주제가 천운이다 보니까 우리 1번 현무분들에게 놓여지는 천운은 내가 버텨온 방식으로서 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질을 한번 꿰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내린 천운,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12번의 희생카드, 0번의 모험카드, 화의 1번이 나왔는데요. 자, 12번의 희생, 말 그대로 희생. 내가 타인을 위해서 혹은 무언가의 단체를 위해서 내가 좀 억울하거나 내가 좀 소모되는 일이 있더라도 나를 희생함으로써 일을 마무리 지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현무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에 기억이 없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제 요거는 내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크리파이라고 그러죠. 자기 희생.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어떤 단체를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는 거. 내가 가진 자본을 나누어 주거나 어떤 나만의 개인적인 흐름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선택이 있었다면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천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면 이 주어지게 되는 천운은 다른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됨으로써 받아갈 수 있는 보상의 천운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0번의 모험이 나왔어요. 새로운 환경과 도전을 의미합니다. 뭔가를 도전하겠다, 뭔가를 시도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0번의 모험이거든요. 그러면 다가오게 되는 천운은 우리 현무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도전하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좀 길이 확장되고 도전하게 되는 흐름으로서 주어지는 천운도 있다. 자, 그리고 화의 1번. 요거는 내가 마음을 다짐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뭔가를 결정을 확고하게 딱 하겠다. 난 이걸 앞으로 한번 하기로 하면은 계속 하겠다, 지키겠다. 본인 스스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의 1번이 나오면 뭐라고 푸냐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타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타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어떤 신점을 보는 어떤 보살님들이라던가 무당의 직업은 신의 선택을 받거나 강신무라 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또 신이 따라오시거나 해야지만 할 수 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타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자, 근데 타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영역은 뭐냐? 나만의 해석, 나만의 캐릭터. 그거는 타인이 할 수 없잖아. 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 예, 그런 의미라고 예시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다가오는 천운은 내가 희생했던 것만큼 다른 상황이나 누구도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는 천운이 있을 것이고, 그 천운 안에는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고 좀 해보고 싶었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하늘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너 이거 한번 해봐라, 너 이거 잘하겠다라고 길이 주어진다는 것이지, 그것이 직장일지 직업일지 재물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상황과 직업마다 좀 다르겠죠. 자, 그리고 화의 1번은 그 안에서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너 스스로 너가 이렇게 하겠노라 약속을 하면 그것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겠다라고 하는 천운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천운이 주어졌을 때 우리 현무 여러분들이 어떠한 흐름이 또 전개가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화의 5번과 4번의 금황룡, 수의 5번. 이야, 이거 되게 폭넓은 해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세 장을 딱 보면 뭐 자세히 풀어드리겠지만 세 장을 딱 보면 느껴지는 게, 우리 현무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주어지는 환경과 내가 생각했던 어떤 기대, 이런 것에 있어서, 그리고 내 자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억울할 일이 많았고 문제가 되지 않을 일 때문에 문제가 크게 만들어져서 내가 슬프고 후회할 일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좀 보여지거든요. 자, 화의 5번. 속 시끄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는 천운을 내가 얻게 되면 사람들과 부딪힘에 있어서 어떤 문제 제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들과 부딪혀서 사람들과 속 시끄러운 일들은 피하게 된다. 자, 4번의 금황룡. 얘는 나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 금황룡 자체가 이 용신 카드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용왕이라고 부르죠. 이 용왕 카드가 나온 거는 내 자리를 찾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있어야 되는 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천운을 통해서. 천운은 어떻게 주어졌다고? 내가 누군가 혹은 어떠한 상황을 위해서 나를 희생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나에게 새로운 도전의 길이 열림으로 내 자리를 찾게 된다.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이거 앞으로 내가 이거 반드시 해야겠다. 뭐 갑자기 직업이 통째로 바뀌시는 분들도 있고,
직업을 이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하던 일에 있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담당을 하게 되는 일들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기존의 일과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 나의 자리를 제대로 찾아갔다. 자, 그리고 수의 5번. 속상함, 슬픔, 우울 이런 걸 담당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무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부딪힘에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가장 마음이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희생하는 게 제일 빠르다. 그게 제일 적절하고 빠른 판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현무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을 보면서 어휴 이 머저리야 왜 그렇게 했냐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수도 있겠지. 왜? 그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니까. 내가 해온 결과들만 보지. 내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그러한 감정을 지녔는지 과정을 모르잖아. 우리가 회사에서 막 일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았어. 뭐 김 과장, 김 실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예시를 합시다. 그 집에 가서 집에 있는 가족이나 오빠나 남편한테, 남자친구한테 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소연을 했더니 그들이 말하길 내 편은 들어주긴커녕 그건 너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넌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라고 제대로 과정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 혼자서 슬픔을 많이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어지는 천운에 있어서 흐름이 딱 들어오면, 앞으로 한 달간 딱 흐름이 들어오면 내가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는다기보단 내가 타인을 위해 혹은 그러한 상황을 위해 희생을 했던 만큼 누군가는 나를 위해 희생을 하게 된다. 혹은 어떤 상황은 그에 대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운이 요약되면 새로운 길이 열어지게 되고 그 길을 내가 알아보게 된다. 그로 인해서 내 자리를 찾게 되는 게 이번 한 달간의 천운이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누군가는 이 천운을 받아서 정말 앞으로 평생 직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실한 어떤 힌트를 얻어서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0여 개월 레풍왕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레풍왕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거 완전 개이득인데 이런 느낌을 받아가는 괴예요. 그래서 이 레풍왕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저 폭풍을 만나면 내가 죽겠구나 빨리 잠깐 폭풍을 피하자 하고 옆에 있는 항구로 들어가는 괴거든요. 항구로 들어갔더니 웬걸? 여기에서 내가 정착을 하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거야. 여기에서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은 게 너무 뻔히 보여. 그래서 내가 원래 목표는 저 넓은 바다를 여행해서 어디론가 가는 게 목표였는데 여기 항구에서 해야겠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좋다라고 하는 게 이 레풍왕이거든. 그래서 천운, 새로운 길이 열리고 내 자리를 알아보게 된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하는 그 영역의 자리를 내가 하게 됨으로써 속 시끄러운 일을 벗어나게 되고 혼자서 슬픔을 감당했던 일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 천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때요? 해석 깔끔했죠? 자, 마지막 조언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신 오행덱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용신 오행덱 사전 예약 받으면서 빨리 수량에 대한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몇몇 분들께서 너 너무 홍보가 과하다. 너무 많다. 네, 조금 비판을 하신 분들도 계셔서 이제 홍보는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먹고 살려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네. 자, 금의 6번 해구 의지가 나왔어요. 네. 6번의 해구 의지는 타인의 어떤 이 결정에서 나에게 재물과 보상을 가져다 주는 이 카드거든요. 그래서 써있는 의미를 보면 누군가 선물을 들고 옵니다. 겸손하게 받고 공손하게 맞이하세요 라고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네, 보여드릴까요? 카메라 카메라가 또 오랜만에 또 이 자식이 또 가까이 또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터치하면 또 앵글 망가지니까 그냥 둘게요. 네, 이 용신호행 카드 손 안에 쏙 하고 들어옵니다. 되게 편리해요. 자, 여기까지. 자, 아무튼 6번의 금은 내가 뭔가 해놓은 결과를 타인이 인정해주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결과, 재물을 가지고 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주어지는 천운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이뤄 놓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크게 받겠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투자의 제의가 될 수도 있고 지원금이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물건을 판다 그러면 그 이상의 어떤 값어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림을 그린다. 누군가가 내 그림을 알아보고 진가를 발휘했다고 하면서 큰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시로는. 그래서 자, 요약하면 오늘의 천운은 뭐다?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리고 나의 자리를 찾아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1번 현무 여러분들 주어지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 천운 만나셔서 행복하고 즐겁고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제가 잘 됩니다. 언제든지 힘든 일이 있다면 타신을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을 선택하신 백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하늘이 내린 천운이라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타신이 마이크를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공중에 달아야 되는데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바닥에 놓고 지금 쓰는데 제가 테이블을 이렇게 터치할 때마다 소음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나날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주역계를 가지고 선택지 좀 제가 둬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앞에 있는 원석은 반점석입니다. 반점석. 짠. 네, 18궤의 산풍고가 나왔네요. 산풍고. 높은 산에서 바람이 불어올 것인데 그 바람 안에 해답이 들려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궤입니다. 자, 물론 이것 말고도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오늘 주역궤를 보면서 살펴본 게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성격과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성향 자체가 앞으로 한 달간 어떤 운의 흐름을 가지고 오는가를 본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원래 우리 백호분들의 성격은 어떤 편이냐면 문제가 보여도 그냥 넘기지 못하는 편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본인 스스로도 이거는 좀 고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타로의 신 채널을 보면서 타로의 신 채널 요즘 용신오행 카드 너무 홍보 많이 하는데 그건 좀 고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럴 수 있다. 자, 그래서 주변을 살피고 틀어진 거를 그대로 좀 두지 못해서 괜히 내가 나서는 일이 좀 많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끔은 쓸데없는 짐까지 떠안기도 하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하면 뭐가 된다? 오지랖. 네. 전문 용어로는 오지랖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뭐다? 남들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라보려고 하는 본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신경 쓰지 않고 무심하게 지나갔던 것들을 우리 백호분들은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백호분들에게 이 주어지는 한 달 안의 어떤 천운과 같은 흐름에 있어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한 달은 아니다. 산풍고는 말 그대로 썩은 걸 걷어내는 괴거든요. 이번에 주어지는 이제 한 달은 사람 관계든 일의 방식이든 뭐 아니면 생활 습관이든 간에 본인 스스로가 이건 아니다. 이건 이제 아니다. 이렇게 싶은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앞으로 한 달의 운은요. 덮어두면 나빠져요. 그리고 손대면 좋아집니다. 귀찮아서 미뤄왔던 일, 애매하게 이어오던 관계라던가 계속 반복되던 어떤 나의 일상의 실수들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한 달간은 정리하는 쪽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호분들은 원래 고치는 힘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가 아니다라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런 의견이 생겼을 때 생각만 하고 그칠 수 있지만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백호분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너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운을 다루는 타신의 입장에선 그들은 무언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고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좀 더 세밀하게 바라보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백호분들이 만약에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젊었을 적에 직업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기술 개발자라던가 뭔가를 만들고 고치고 세부적으로 살피는 뭐 안경을 끼고 이렇게 뭐 시계 고치는 장인들 이런 일을 하시면 정말 잘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행정 쪽으로 뭐 공무원도 굉장히 괜찮고요. 뭔가 막 도로 같은 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그려 이렇게 딱딱딱 잡아줄 수 있는 새로 고침, 바로 고침이 되어 있는 게 우리 백호분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만 일단 앞으로 주어져 있는 한 달간에 고치는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본인이 고치는 있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성향을 억누르지 말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시면 힘들어요. 이해되시죠? 하나씩 정확하게. 그게 삼풍고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백호분들 2월은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지금 고쳐놓은 곳이 앞으로의 운을 편하게 만든다. 아시겠죠? 지금 내가 고치려고 하는 행동이 나를 길하게 한다. 그러니 뭔가 눈에 들어오면 덮어두지 마시고 손대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진다. 말씀드리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그냥 본질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늘이 내린 초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의 7번. 금의 3번. 14번에 절제가 나왔네요. 화의 7번은 신중함을 의미하고요. 이 신중함이 생긴 거는 과거의 이력에 내가 했던 어떤 실수, 경솔한 행동 이런 것들이 경험이 기반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신중한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금의 3번. 함께 할수록 이득을 만들어낸다라는 키워드인데 앞에 있는 카드랑 덧붙여서 좀 보면은 누군가와 뭔가를 새롭게 진행하게 됨으로써 큰 부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시작에 본인들이 굉장한 신중함을 기한다. 자, 14번의 절제. 조율한다는 의미거든요. 말 그대로 절제가 한 잔 더 먹고 싶은데 먹을까 말까. 좀 절제하자가 되는 것도 있지만 운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저것과 이것을 좀 같이 융통성 있게 병합해서 운영해야겠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조미료를 쓰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금을 넣을까 설탕을 넣을까.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소금과 설탕을 적절하게 섞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음양의 조화 카드가 바로 이 14번의 절제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천우는 뭔가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누군가와 함께 진행하게 됨으로써 생각했던 것 이상의 좋은 결과나 부를 얻게 될 일이다. 그 부를 얻게 되는 과정에서 그들과 협력하거나 조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정정할게요. 가능성이 높다라기보다는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천운이 들어왔을 때 추가적인 흐름을 좀 볼게요. 제가 카드를 이렇게 세게 막 섞으면 퉁퉁거림이 마이크에 들어가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수의 10번, 12번의 역황룡, 화의 5번.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인데 첫째는 우리 백호분들이 과거에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해봤었던 일이 분명히 있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그럴 수 있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혼자 하기 힘들죠. 네, 같이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거래처가 생기니까. 그리고 우리가 회사를 다닌다 하더라도 직장에 사람이 뭐 나만 있나? 아니잖아. 내가 대표일 수도 있고 내가 직원일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항상 함께 하니까 그죠? 근데 과거에 백호분들이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너무 크게 믿었던 신뢰가 무너지게 됨으로써 본인을 굉장히 후회하게 됐던 이력이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주의를 기울이게 되지 않을까. 만약에 없다고 해도 어깨너머로 많이 봤을 거예요. 뭐 누구 믿고 뭐 했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라던가 그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흐름을 좀 보면 첫째,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고정관념이 바뀐대요. 그리고 속 시끄러운 일들이 사라진대요.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와 함께 공동으로 하는 그 일은 내가 알기로는 혹은 내가 겪어본 바로는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 잘못했다간 폭망을 하게 되는 일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웬걸 이번에 주어지는 천운으로 하게 되는 일은 내 고정관념을 바꿔버리게 해.
이 12번의 역학룡이 이제 고정관념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크거든요. 그리고 수의 10번은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얘기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뭐야, 천운이라 그래서 돈 많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돈 얘기는 없네 하시죠? 아니야. 수의 10번은요, 이 운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인 것에서 좋다라고 하면 세부적인 걸 열어봤을 때 왜 좋은지가 다 안단 말이야. 수의 10번은 감정에서 최고치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재물적인 부분에서 무언가가 걱정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평탄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중간중간 어쩌다 보니까 약간 좀 말이 짧아졌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화의 5번. 속 시끄러운 거. 이거 이제 사람들과 부딪힘. 누군가와 함께 하는데, 아니, 공동 투자라고 해가지고 했더니 저놈은 이름만 걸어놓고 가만히 있고, 모든 일은 다 내가 도맡아서 하네? 주변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상담자분들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거 공동 투자하고 있는데 계속 하는 게 맞냐? 공동 대표하고 있는데 이게 맞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천운이 주어지면 이 사람들과 조화가 잘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도 나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뭔가 함께 공동으로 하게 되는 일들의 궁합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세부적인 것에서는 뭐 호흡이 잘 맞는 걸 수도 있고, 각각 분야가 잘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책임감이 높은 걸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서로가 노력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운을 좀 요약을 하면 뭐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공동으로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안에서 호흡이 잘 맞고 궁합이 좋아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물의 어떤 결과적인 보상이 크다. 그로 인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고정관념을 좀 바꾸게 되고 마음이 평탄해지며 함께하는 사람들과 속 시끄러운 일들은 줄어들게 된다.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 그죠? 예. 저는 옛날에 그 어떤 거 봤냐면 근무 중에 사무실 바닥에서 그냥 막 손발톱 깎아버리는 직원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나머지 일은 다 좋은데 개인적인 성격, 습관 같은 것들이 좀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예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정말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하게 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조언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주역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용신호행 카드 홍보 영상을 제가 굉장히 좀 앞에다가 많이 걸어놨었는데 그걸 좀 달갑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죄송하다 말씀드리겠고, 자, 제가 좀 홍보를 좀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자, 한 장의 카드를 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보면은 5번의 수 일장춘몽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아, 멋있다. 일장춘몽, 한낱 꿈이랴, 이런 얘기인데, 더 좋은 기회와 더 나은 상황이 다가올 테니 지금의 상황에 연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수의 5번, 요거는 지나간 시간의 후회와 슬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천운이 주어지면요, 우리 과거에 백호분들의 과거의 기억에 속상하고 답답했던 일들은 좀 최소한으로 되고 상황이 훨씬 더 이전보다 괜찮다라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이 카드에서 말했던 이 천운들 빨리 주어지셔서 우리 사신수뿐만 아니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타신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주어지는 이 한 달에 이 천운 정말 꼭 잡으셔서 잘 되시기를 저는 응원하겠으니까, 뭔가 좀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땐 어떻게 한다? 타신을 찾아오셔서 얘기를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번을 선택한 주작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하늘이 내린 천운이란 주제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좀 특별히 그 주역괴를 가지고 선택지에 좀 놓아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드릴 것이, 타신이 마이크를 바꿔가지고 마이크가 지금 책상에 올라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상을 두드리면 이게 쿵쿵쿵 하고 울릴 수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역괴. 자, 이거 고르면서 제가 지금 생각했던 거는, 시청자분께서 어떤 성격과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진행되는 한 달 안의 운의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주제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작분들께는 41궤 산택손 카드가 나왔습니다. 산택손, 뭐 쉽게 보면은 약간 손해가 되는 결정을 하는 것이 멀리 봤을 때 훨씬 더 이득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좀 보면 성격적인 부분은 주작분들 자체가 가진 것보다 더 챙기기보다는 괜히 내 거를 먼저 내주는 편이다. 이해되신가요?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주변에게 좀 나눠주거나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좀 손을 내미는 성향이다라는 것이죠.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좀 손해보면 되지, 이 생각이 습관처럼 좀 굳어있는 분들이 우리 주작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택소는 스스로를 줄이면서 균형을 맞춰온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늘 계산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가오는 한 달의 흐름도 좀 비슷합니다. 이번 달은 무언가를 더 얻는 달이라기보다는 좀 덜어내는 달에 가깝다. 그것이 이제 욕심, 부담, 책임, 그리고 굳이 안고 있던 감정들, 그런 것들이 조금 내려놓을수록 운이 오히려 가벼워진다. 나에게 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괴가 말하는 건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이 나중에는 가장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 달에는 뭔가 채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충분히 우리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요. 너무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이번 달 무언가를 줄였더니 길해지더라. 그것이 보이는 달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덜어낸 자리에는 곧 다른 흐름이 들어올 준비가 조용히 시작될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뭐가 방금 무너졌는데 뭐지? 깜짝 놀랐네. 자, 아무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주작분들께 주어지는 천운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주작 카드고요. 자, 금의 10번. 네, 타신이 춥다 보니까 손이 많이 텄네요. 손 예쁘다고 자랑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예뻐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수의 8번, 목의 4번. 좋은 얘기인데? 이야, 잠깐만, 되게 좋잖아. 자,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지금 영상에 소리 들어갔나요? 배에서 배고프다고 꼬르륵이 크게 났는데 마이크에 들어간 거 아니야? 자, 아무튼 자, 금의 10번, 재물의 대운을 얘기하네요. 한 달 안에 있는 천운을 보는 건데, 이야, 큰 돈이 좀 보여집니다. 우리 주장님들이 이제 하고 있는 일이나 직업,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물이 좀 크게 들어옵니다. 돈이 좀 크게 들어올 게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가정이라던가 내가 있는 어떤 내부가 되게 행복한 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수의 8번, 뭔가를 포기합니다. 뭔가를 내려놔요. 그리고 목의 4번, 자리를 잡고 결실을 맺게 되는 일이 있다. 이거는 뭔가 한 가지를 하기로 선택을 하면 그게 굉장히 오래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무언가를 포기함으로써 큰 재물을 얻고 내부가 행복하면서 하게 되는 일이 꾸준히 지속되는 천운이 있다. 하늘이 돕는 운이거든요, 천운은.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좀 크게 들어올 일들이 있다. 그 전조 과정에서 뭔가를 포기하고 내려놓을지, 아니면 재물이 들어오기에 포기하고 내려놓는지는 몰라도 그것의 과정의 결과가 자리를 잡고 결실을 맺음으로써 꾸준히 가게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 흐름도 한번 같이 볼게요. 수의 7번과 21번의 우금룡, 금의 1번. 여기서도 재물 얘기를 하네요. 일단 주작분들이 최근까지도 뭔가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요.
상상만 하는 것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좀 머리가 복잡하긴 하거든요. 지금 제가 봐도. 근데 그것들의 명확한 답을 찾아내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완성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공식을 풀고자 하면 그 공식에 답을 얻었다라는 것이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하시면 그거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던 것들이 정리가 되고 완벽한 답을 찾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금의 1번 새로운 이득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재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천운이 들어오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복잡한 문제 중에 뭐 금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완전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문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금전이 걸려있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러면 그것이 정리가 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문서가 나왔으면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서는 없으니까 예시를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해결을 위한 재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뭔가 진행하는 것에 의도치 않게 천운이 주어져서 큰 재물이 들어올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내가 지금 엉뚱하게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엉뚱하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지금 우리 주적분들이 생각이 많거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지금 뭐 한 돈 100만 원 때문에 힘들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돈 100만 원을 당장 벌기 위해서 약간 좀 무리수를 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뭐 빌릴까? 이 금융을 빌릴까? 이 금융이 안 돼? 아, 그럼 어떻게 일수하는 쪽에 돈을 빌릴까? 이렇게도 좀 생각하시고 또 실제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뭔진 몰라도 지금 그것이 좀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좀 불필요한 생각들을 좀 포기하고 내려놓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당장 안고 있는 어떠한 문제나 여러 골칫거리가 좀 해결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에 좀 마음을 정착하고 나아가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석을 심플하게 잘 해드린 것 같은데 이해가 되시죠? 네, 되시죠? 이 산택손, 뭔가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선택은 약간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근데 멀리 보면 큰 이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를 좀 전제로 먼저 깐 겁니다. 왜? 산택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를 내려놓을수록 더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뭔가를 포기했더니 큰 재물이 들어온다라는 순으로 해석을 해드린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조언 카드 한번 볼게요. 자, 수의 6번 귀여 초심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기초부터 튼튼히 다잡아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수의 6번이 나왔습니다. 수의 6번은 초심과 기초를 얘기합니다. 기본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가끔 상황에 따라서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후회하는 얘기가 들려오기도 하는데 오늘은 기초와 기본에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자리를 잡고 결실을 맺는다. 새로운 이득을 얻게 된다 라고 했잖아. 지금 주작분들은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미 뭔가 하고 있는 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시장에서 옷을 팔고 있거나 미용실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금전이나 재물 혹은 뭐 그와 상응하는 어떤 것이 좀 고민이 있어가지고 아, 내가 이것만 가지고는 힘들다. 이거를 병행하던가 아니면 이거를 관두고 다른 걸 하던가를 지금 생각을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현재 진행형인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어차피 오늘 영상은 한 달을 보는 거니까. 그러면 뜻하지 않은 어떤 뭐 뜻하지 않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늘은 횡재수가 아니라 천운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 길이 주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로 인해서 기존에 하던 거 혹은 기존에 하려고 했던 거 그것을 내가 마음 편하게 진행한다. 비록 그 시작이 새로운 이득을 얻어내는 흐름이라서 첫 시작에 대박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할 거예요. 왜? 뭔가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일들은 생각은 좀 정리가 됐으니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천운 이렇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조금 심플하게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용신호행댁 이제 사전 예약한다고 많은 분들께 좀 광고를 좀 무자비하게 앞뒤로 막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원래 그냥 영상 터치 막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조차도 좀 불쾌하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광고를 이제 좀 줄이고 편안하게 해석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양해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앞으로 한 달 흐름 안에 주어지는 천은 잘 받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타신이 잘 되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뭔가 답답하고 고민이 많으실 때는 타신을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번을 선택하신 청룡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 하늘이 내린 천운이라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자, 타신이 마이크를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다가 마이크를 올려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제가 조심스럽게 행동은 하겠지만 울림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개선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분들은 자수정 원석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주역괴, 오늘은 주역괴를 가지고 선택지를 열어보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2괴 산화비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의 성격과 성향 그런 것을 가지고 운의 흐름이 어떻게 좌우되는가를 좀 본 건데요. 일단은 이 산화비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룡분들은 성격이 원래는 좀 되게 섬세하실 거라고 좀 보여져요. 말 한마디, 뭐 분위기 하나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인상과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다. 그래서 일을 하실 때도 그리고 사람을 대하실 때도 뭔가 튀기보다는 정돈된 선택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누군가는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청년분들에게는 이게 가장 무난하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좀 더 고르는 타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운도 좀 비슷한데요. 이 산화비 자체는 어떤 화려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정함을 의미하는 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달 크게 흔들리는 일 없이 이 겉으로는 좀 평온하게 지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달의 운 자체가 겉모습을 가꾸는 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 22개 산화비는 나를 가꾸는 괴거든요. 나를 예쁘고 아름답게 만드는 괴입니다. 그래서 이 겉을 정리하다 보면 속의 기준이 드러나는 달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습관적으로 맞추던 뭐 어떤 관계, 내가 막 분위기 맞춰주고 뭐 이렇게 우리가 아부도 떨고 막 그러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근데 아무튼 습관적으로 맞춰주던 어떤 관계, 체면 때문에 이어가던 어떤 선택들 그런 것들이 아마 본인 스스로도 이게 진짜 나다운 게 맞나 하는 질문이 좀 자주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꾸미는 건 좋은데 이 본질을 가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산업입니다. 우리 청년분들 이번 달에는 잘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좀 편안해 보이는 쪽을 선택하시고요.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해야 인정받겠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 본인이 봤을 때 무난한 쪽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다 말씀을 드릴게요. 겉을 정리하니 속이 편해지는 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본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께는 어떤 천운이 있는가? 목에 5번이 나왔고요. 14번의 절제. 목에 7번이 나왔네요. 양쪽으로 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주어지는 천운의 어떤 상황은 일과 관련된 천운이 좀 있습니다. 자, 목에 5번. 청룡 카드에서 목에 5번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사람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밑에. 여기. 사람이에요. 무협지에 나오는 무사인데 이 앞에는 용하고 지금 싸우겠다고 서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경쟁을 의미합니다. 일적인 부분의 어떤 부딪힘이나 경쟁. 단순히 부딪힌다는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부딪히는 그런 건 아니고 뭔가를 쟁취해내거나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경쟁을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주변에서 판단할 수는 있어도 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14번의 절제는 조율을 의미함과 또 무언가를 하기 위해 아끼거나 절제한다라는 의미가 좀 굉장히 큽니다. 자, 목의 7번은 준비하고 대비한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가운데의 절제는 어떻게 보면 뭔가를 양쪽에서 조율을 할 일들이 굉장히 높다. 음양오행에서의 핵심이 이 14번의 절제에 있습니다. 내가 A와 B를 적절하게 섞어서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운 자체가 지금 뭔가를 어떤 경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한 조율과 어떤 합성을 통해서 앞에 하게 될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대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좀 더 다시 쉽게 풀면 앞으로 일에 뭔가 좀 경쟁을 피할 수는 없을 거다. 근데 그 경쟁에서 내가 좀 좋은 결과, 승리의 결과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대비를 할 것들에 대해서 천운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투자를 할 거야. 근데 그 투자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 나는 그래도 그들 중에서 좀 더 이득을 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준비하나 하고 막막하다면 천원이 주어졌을 땐 그 막막함이 명료하게 생각보다 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는 게 천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추가적인 카드를 가지고 한번 흐름도 같이 한번 볼게요. 목의 9번. 네, 역시 또 목이 나오죠. 일과 관련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2번의 월룡. 네, 금의 10번. 이야,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네, 좋은 카드 같아요? 나쁜 카드 같아요? 좋은 카드 같아요. 왜? 왜? 네, 좋은 카드 맞습니다. 재물의 대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보면 청년분들 지금 하게 되는 일의 경쟁 구도, 그거는 무조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선 경쟁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게 시험이든 취직이든 이직이든 이사든 대출이든 뭐 투자든 간에 경쟁을 피할 수는 없다. 오로지 나한테만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선 뭔가 지금 대비책이 필요해요. 우리 청년분들에겐. 근데 천운이 주어졌어.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에 본인에게 경쟁 구도에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놓여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9의 목인데요. 내가 이 천운이 주어질 때 약간 좀 지칠 수가 있대요. 왜 지치냐? 체력적으로라기보다는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대. 만약에 천운이 안 주어지잖아요. 이걸 대비하는 데 있어서 되게 힘들 거예요. 쉴 틈이 없어요. 근데 천운이 주어지면 좀 수월하겠다는 것이지. 이게 좀 일이 많아서 쉬고 싶다는 카드거든요. 근데 천운이 주어지면 대비할 게 많다 하더라도 좀 몇 가지는 손쉽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수월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요 때만 천운이 주어져서 이 경쟁 구도를 대비할 때만 약간 좀 스파르타하게 그렇게 좀 움직이시면 되겠다. 자, 이번의 원룡은 미래적인 정보와 지식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이거 방금 했던 얘기잖아요. 내가 뭔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주어지는 천운. 그게 미래적인 방향의 지식과 정보를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내가 뭔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찾아내서 공부하고 지식을 쌓을 수도 있겠죠. 내가 선택한 거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나를 위해 습득하게 되는 정보와 지식이 앞으로 하는 일에 천운이 주어져서 생각보다 쉽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야,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야, 그거 가능하겠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 마음 안에는 이미 나는 그걸 할 수 있다. 나도 가능하다라는 기반이 굉장히 강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뒤로 지금 목카드 나온 거 일적인 것 때문에 일적인 것으로서 천운을 받게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자, 그러한 것들의 결과가 뭘 만들어 오느냐? 얘가 쭉 가가지고 재물의 대운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큰 재물, 큰 보상, 큰 결과. 취직을 원한다면 취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직을 원한다면 이직될 가능성도 높다. 이사 가능하다.
대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 카드거든요. 이 카드만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 무조건 다 된다 할 수는 없어요. 예, 무조건 만사 오케이 카드는 아닙니다. 왜? 앞에 경쟁이 있잖아요.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천운을 가져가는 사람과 못 가져가는 사람을 나눠볼 수 있겠죠? 첫째, 못 가져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 경쟁하라고? 아, 귀찮아. 안 할래. 나 그냥 혼자 하고 경쟁 안 할래. 남들 하라 그래. 라고 양보를 하거나 비워주는 사람은 천운이 와도 그것을 못 가져가겠죠. 자, 근데 두 번째, 천운을 가져가는 사람은 누구냐? 해보자. 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아니, 이것만 준비하면 되잖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운을 가져가서 그것이 재물이든 결과든 보상이든 간에 손에 쥘 수 있다. 그래서 청룡분들은 어떻게 보면 천운이라고 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본인들의 선택권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돼요. 운이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변수가 있고 그 안에 내가 하겠냐 안 하겠냐를 정할 수가 있는데 그걸 정함에 따라 또 새로운 변수의 길이 주어집니다. 끝이 없어요. 제가 어떤 영상의 구절을 봤는데 악마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악마가 인간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인간들은 내일이라고 하는 게 없다. 오늘만 산다. 인간들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거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하는 거를 오늘에 있어서 정의를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죠? 그러나 악마가 인간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선 내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갖도록 하게 한다고 합니다. 희망을 준다. 아,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희망을 준대요. 그 구절로 인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치면 모든 신점, 타로점 이런 것들 다 악마인가? 그것도 아니죠. 또 다른 개념인데. 그래서 내일을 보고 나아가는 흐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변수가 굉장히 많이 바뀐다라는 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청년분들 뭔가가 지금 잘 풀리고 좋은 결과가 천운으로 주어지길 바라신다면 내가 경쟁 구도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경쟁 구도에서는 겉만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타로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타로를 잘 보시면 됩니다. 뭐 타로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조명 놓고 뭐 카드 놓고 뭐 원석과 막 여러 가지를 놓고 막 조율을 잘하고 그것보다 본질 그 안의 내용의 전달만 잘해주시면 돼요. 본인의 스타일대로. 그래서 예시로 타로를 말씀을 좀 드려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겉만 번지르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속을 잘 봐라. 그런 의미에서 타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겉도 번지르하지 않고 본질도 좀 별론 것 같은데, 그죠? 타지는 아직 좀 많이 멀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아무튼 추가적으로 조언 카드까지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용신호행 카드 사전 예약 때문에 영상을 계속 앞전에 올렸더니 좀 홍보가 과하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의 1번 다행다보. 사소한 것에도 감사해보세요. 당신의 감사함은 더 큰 행복을 불러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뭔가 우리가 운이 잘 풀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명확하게 결과가 주어진 걸 가지고 와, 운이 잘 풀렸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명확한 결과가 없지만 반대로 봤을 때 큰 사고가 없을 때 뭐 예를 들어 내가 사다리에서 떨어졌어. 근데 발목에 약간의 금만 좀 갔어. 혹은 뭐 발목이 부러졌어. 엄청 아프겠지. 근데 좋게 보면 보다 그 이상 안 다쳐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바로 이 다행다복이다. 다행이라서 그것도 다 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게 수의 1번 새로운 마음을 갖고 바라봐라. 새로운 감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지녀라라는 거거든요. 경쟁 구도에서 회피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이뤄내고 싶으시다면 도전하십시오.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천운 정리하면 내가 크게 이뤄낼 수 있는 결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일이 순조롭게 준비가 될 것이다. 그것이 천운입니다. 그것이 불러오는 결과는 큰 재물, 돈, 결과, 보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내가 미래를 위해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그게 투자든 인터넷을 찾는 것이든 답을 얻는 것이든 뭐든지 이롭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하늘이 내린 천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좀 심플하게 답을 드리려고 좀 애를 썼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청년분들께 빨리 천운이 주어지셔서 살아가시는 삶에 행복함과 성공이 물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된다라는 저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나아가시는 과정에 있어서 좀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타신을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댓글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이었죠. 횡재수를 알아보는 영상이었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만 좀 제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아이디가 196647349님이세요. 그래서 2번 리딩, 3번 리딩 감사합니다. 꼭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시청해주셔서 제가 감사드리죠. 우리 196647349님 하시는 모든 일 편하게 잘 풀리시길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희님께서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희망을 주는 리딩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가 있고 또 많이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그것들을 내려놓는 시기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터닝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경희님께서 지니고 있는 마음의 짐이 하루빨리 시원하게 허심탄회하게 내려놓으시기를, 그런 날이 있기를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요화님께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사 이전을 생각하며 2번을 선택했습니다 하셨어요. 아유, 시작하는 첫 문구에 깊은 노련함이 보여집니다.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얘기하셨어요. 별 말씀을요. 회사 이전을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직이시네요. 어쨌든 우리가 일하고 있던 환경을 바꾼다라는 것도 정말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요즘에 이 대한민국 시스템의 경제나 직업적인 부분에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이 어떤 정년퇴직을 요구받아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명예퇴직을 또 전달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정요하님 회사 이전 생각하신다 했는데 그쪽의 길이 좀 순탄하게 흘러가시기를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요하님 댓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쏘쏘1358님께서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해온 일에서 성과가 나질 않아서 금전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정말 그만 포기해야 하나 하는 시점이었는데 좋은 리딩의 기운받아 힘내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쏘쏘님, 이 횡재수라는 거 아마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할 때 횡재수가 좀 많이 주어집니다. 그 횡재수는 이거를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혹은 포기할 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도 한번 해봐야겠구나 라고 나와질 때가 좀 있거든요.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 소소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금전적으로 좀 덜 힘들고 좀 빨리 복귀하셔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 좀 가벼워지시기를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온리 유니버스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불안했어요. 갑자기 잘 풀려서 불안할 만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유와 부도 생긴다니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타신의 채널에서 일부러 거짓된 희망과
무조건 잘 될 거다 이렇게 밀어붙이진 않아요. 제 해석 안에는 반드시 조심할 것도 있고 피해야 될 것도 있다. 변수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 이런 제시들도 가끔 올려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올리버스님께서 온리 유니버스님께서 가지고 계신 불안이 잘 풀리셔서 좀 잘 진행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타신의 기운 받아가서 잘 해보시길 응원할게요. 댓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소연님께서 와 미카엘 아기 너무 귀요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또 영상에 이 지난 횡재수 영상 클립 영상으로 제가 미카엘 모습을 보여줬죠. 이 친구의 종류 가끔 이제 품종을 물어보시는데 품종은 없고요. 그냥 코리안 숏헤어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귀여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우리 이소연님 고양이를 좋아하고 이뻐해 주시는 마음 정말 감사하고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저 또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댓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하트님께서 어제 오랜만에 쩐의 전쟁 드라마 봤었는데 거기 내용 중에 바로 생각나는 사자성어 2가지가 있는지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머릿속에 고진감래가 떠올랐는데 여기서도 고진감래가 떡하니 나와서 뭔가 모를 기운이 느껴지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또 알고리즘의 추천으로 떠가지고 보신 걸 수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겠죠. 아마 또 필요하신 이야기를 시기적절하게 들어야 된다라는 이 타신의 기운이 우리 또 하트님께까지 전달된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시게 되는 일 또 고민하고 있는 일 좀 더 속 시원하게 풀리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님께서 횡재수는 늘 뒤돌아서는 순간에 온다. 포기할 때 오히려 이루어졌던 순간들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횡재수는요 정말로 내가 그만할까 하려고 하는 순간에 놓여져서 생각하지 못한 시점에 풀릴 때가 있어요. 타신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만하자 라고 생각할 때쯤 횡재수가 한번 왔었습니다. 그 덕분에 남들 다 코로나 때 힘들 때 저는 그래도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타로도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횡재수가 놓여지셔서 저처럼 좋은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본인의 삶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응원하겠습니다. 행우님 댓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댓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댓글이 이제 100개가 넘었는데요. 누구의 댓글을 읽어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읽어드리진 못했어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시는 모든 일 횡재수가 놓여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고요. 클립 영상으로 오늘은 가브리엘을 좀 소개시켜드리면서 음악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브야 가브리엘입니다. 네, 그래서 가브라고 불러요. 얘는 좀 털이 길어요. 꼬리도 되게 꼬리도 되게 복스럽습니다. 복슬복슬합니다. 복슬복슬. 얘는 좀 소심해요. 이 친구는 좀 소심하고 여기 좀 보여줘봐. 부끄러움이 많아요. 얘는 가브야 여기를 봐봐. 미카가 맨날 핥아줘요. 예뻐라 예뻐라.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될까? 응?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될까? 얘는 웃긴 게 이쪽 오른쪽 눈이거든요. 이 오른쪽 눈 밑에 눈곱처럼 이렇게 털에 염색이 돼 있어요. 이거 눈곱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거는 털이 아니에요. 아 털이 아니야. 눈곱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미카야. 어머 19금 아니니? 절대 가만히 안 있네. 절대 가만히 안 있어.
떠올라 작은 그 글자